안녕하세요. 기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적천수 원문 보면서 기토에 대한 이해를 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원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토비습 중정축장 불수목성 불외수강 화소화회 금다금광 야교물왕 의조의방. 첫 줄 볼까요? 기토비습 낮을 빗자고 축축할 습자입니다. 기토는 낮고 축축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토 공부할 때 첫 구절은 무토 고중이었죠. 무토는 딱딱하고 무겁다. 반면에 기토는 낮고 축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정에 연결시켜 보면 기토는 겸손하고 친교 관계가 좋다. 혹은 자신을 낮추어서 남들과 잘 지낸다. 이런 식으로 조금 확장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중정축장은 우리가 무토 공부할 때도 무토는 기중차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정은 그래서 토의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용의 자세를 취하여 발음을 얻었다. 혹은 반듯하게 가운데에 앉아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축자는 이게 저축할 때 그 축자인데요. 고서에서는 정제의 가장 큰 특징을 저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기토가 정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지난번 기토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그 연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토는 무언가를 모으고 저장한다. 혹은 장자는 감출장자인데요. 감추어 둔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줄 해석해 볼까요? 불수목성 불외수강. 근심할 수자고요. 왕성하다 할 때 성자입니다. 두려워할 외자고 미칠 광자죠. 해석해 보면 기토는 목이 왕성함을 근심하지 않고 수가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미칠 광자는 지나치게 왕하다라고 해석한다면 기토는 수가 지나치게 왕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직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토 입장에서 목은 관살이잖아요. 이 관살이 지나치게 성해지면 걱정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기토에게 수는 재성이잖아요. 근데 재성이 지나치게 날뛰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일반적인 상식에선 좀 벗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적천수 직료라고 하는 설하고 선사의 책에서는 기토는 목을 보호하고 배양시켜 줄 수 있으니까 목이 기토를 극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이 성한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수의 경우에는 기토는 끝이 잘 응결돼 있어서 수를 잘 납수할 수 있다. 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와 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네 번째 줄 마지막 구절과도 약간 조금 서로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목이 성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수가 지나치게 왕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절인데요. 화소화회 금다금광. 해석해 보면요. 화가 적으면 화가 빛을 잃고 금이 많아도 금은 빛난다 라고 직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자가 금음 회자이고요. 빛이 흐려진다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적으면 기토 때문에 화가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책에서 이 화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화의 경우에는 대지보조라고 하죠. 하늘에 뜬 태양이 넓게 땅을 비추어서 둘의 관계가 매우 길성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흔히 투파 혹은 명징파라고 불리는 학파에서 제시한 십간과 십간의 100가지 관계,
병화와 기토의 관계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병화는 제외하고 정화가 빛을 잃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금다금광에서의 금도 경신금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신금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금의 경우에는 매금된다고 하죠. 그래서 토와의 관계가 썩 매끄럽지 않은데요. 신금의 경우에는 습토인 기토가 잘 생해줘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다른 의견, 다른 측면에 주목한 견해도 있습니다. 국내에 많은 저수를 남기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이수 선생님의 책을 보면 이 관계를 고전 격국론 자평수록의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상관폐인과 인용식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즉 기토가 경금을 만나면 상관이잖아요. 그런데 인성을 차면 크게 걱정할 것 없다. 성격된다. 원래 상관폐인은 상관이 역용해야 되니까 인성만 차면 큰 걱정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 인용식상의 경우에는 자평수록 원문에 신인 양왕이 용 식상설기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 구절을 참고해 보면 인수격에, 즉 기토가 화의 계절에 태어났을 때 식상, 즉 금이 왕하면 오히려 시원하게 설계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구절 해석해 볼까요? 네 번째 줄입니다. 약요 물왕 의조 의방. 해석해 보면요, 만약에 만물이 왕성하기를 원한다면, 기대한다면 마땅히 도와주고 마땅히 보좌해 주어야 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글자부터 좀 살펴보면 이 조자는 도와준다 라는 의미고, 방자는 같은 돕다의 의미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도와주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고, 조자는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토의 인성은 병정화가 있고, 특히 병화와의 관계가 좋다, 대지보조의 관계로 좋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와준다는 것은 병화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비겁으로 방신하는 것, 즉 보좌하는 것은 기토와 기토 관계보다는 기토와 무토와 관계가 훨씬 좋으니까 이것은 무토다라고 말씀하시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토를 중심으로 무토의 관계를 우리가 경련상배라고 하잖아요. 경련상배는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짝을 맺어서 좋다, 이런 뜻이죠. 물상에 비유하면 수기운이 지나치게 왕성해서 기토를 힘들게 하는 과정이 기토타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토에 큰 물이 넘나들어서 농사를 망쳐버렸다. 그럴 경우에 무토가 제방이 되어서 그것을 막아준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조금 의아한 부분은 이 두 번째 줄에 불수목성이나 불의 수강, 기토가 관살이나 재성이 너무 왕성한 것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마지막 구절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약요라는 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이시죠. 가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그러면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근심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만물이 왕성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필요한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겠죠. 계절, 그 다음에 각 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1차적으로 생각나는 건 겨울에는 만물이 좀 휴식하고 있는 때잖아요. 그럴 때 만물이 왕성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굳이 이렇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또 그것은 각 사주의 구조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뜻 새기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비습, 중정축장, 불수목성, 불의 수광, 화소화회, 금다금광, 야교물왕, 의조의방. 기토는 낮고 축축하다. 중정하고 있으며 만물의 길을 모으고 감춰줄 수 있다.
목이 왕성한 것을 근심하지 않으며 수가 지나치게 왕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가 적으면 화가 어두워질 수 있으며 금이 많다 하더라도 금은 밝을 수 있다. 만약에 만물이 왕성하기를 요구한다면 마땅히 병화로 돕고 무토로 보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